제가 오늘 엄청난 영상을 가져왔어요. 무려 단축구멍에 바늘을 통과시키는 장면부터 공중 360도 회전이란 스턴트 동작, 그리고 각종 점프와 심지어는 조금 괴상한 댄스까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콜라병을 넥슬라이스로 화끈하게 따버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놀란 게 이 로봇이 팔굽혀펴기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 스타트업들의 새로 나온 휴머노이드 봇, 이 휴머노이드 봇들을 다양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고, 이 영상이 주작이다, 역시 중국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논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중국 로보틱스 스타트업인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기괴한 그런 움직임들로 국내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이게 대량 생산된다는 뉴스와 함께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춤도 추고 인간이 할 것 같은 상당히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요새 중국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허리 관절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제자리에서 360도 턴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골반과 허리의 관절이 진짜 360도가 돌아가게 자유자재로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에어조던처럼 그런 점프도 한번 보여주고, 계단 위에 나무 토막만을 선별해서 밟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니트리는 본인 로봇들의 지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로 어떻게 훈련하고 학습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달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무 자세가 웃긴데요. 잘 뛰긴 잘 뛰어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의 로봇계가 나오고 인간이 이 로봇을 미는데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와사바리까지 다리까지 걸어버리는데 상당히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이 관절들의 협응력과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잘 일치가 된 한 단계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 하드웨어로서 거의 최상급 수준이다. 중국의 로보틱스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고, 심지어는 이 분야 최고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급이다. 지금 보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봇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런 다이나믹한 부분에서는 타 업체들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니트리의 로봇이 진짜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가? 왜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저 아틀라스 봇 하나에 최소 1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유니트리의 로봇 같은 경우는 겨우 16,000달러, 하나로 2천만 원 수준밖에 안. 그러니까 미친듯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싼 만큼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된다던가 토크 힘이 살짝 약하던가 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만한 성능이 있을까 싶어요. 심지어 제작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중국의 로봇 기술이 정말이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 제품이라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요 시연 영상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보시면은 뭔가 좀 엉성하죠? 아까 전에 사측이 보여줬던 데모 영상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좀 엉성하고, 걷는 것도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스턴트 같은 동작들은 보지 못하였고, 걷는 속도도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동작하는 거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뒷목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뒷목을 잡거나 머리를 잡고 구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쓴다면 이건 휴머노이드 봇이 아니죠. 한국 영상에서도 이렇게 뒤에 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데모에서 보여줬던 그런 스턴트 같은 동작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론은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이든도 저거보다 잘 걷겠다, 할배만도 못한 로봇이다, 아니 저렇게 목을 다 잡고 있어야 되면 인질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연 영상들이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연용 영상은 시제품보다 아마 더 좋은 성능일 가능성이 높고, 똑같은 동작을 100번, 1000번 시도해서 딱 한 번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회사 마케팅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이 영상들이 한 몇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시연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동작들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바라는 휴머노이드 봇의 미래는 아직도 멀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봇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신기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봇이라는 중국판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의 CEO가 또 중국의 머스크라고 불릴 정도로 괴짜 천재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 그 에지봇에서 새로운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마감이 생각보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손동작 같은 것도 보시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단했던 게 이제 손기술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로봇 손의 움직임, 덱스터리티를 나타낼 때는 DOF,
얼마나 자유롭냐를 수치화하거든요. 그게 무려 1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손의 관절 개수와 그 가동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이 27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봇 같은 경우는 11 정도의 DOF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19 정도면은 현재 개발 중인 가운데는 거의 최상위권 레벨입니다. 각종 기구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칼로 테이프를 언박싱하는, 그러니까 이게 칼날 부분이 안으로 많이 안 들어가게 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촉각 센서가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놀림도 그렇고 힘 조절도 그렇고 엄청나게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들고 있는 물체들의 재질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무리 없이 힘 조절을 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수도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세히 보시면 빈 공간에 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자가 교정이라고 하죠. 센서를 통해서 여기에 따르면 안 되겠다라는 A가 판단을 하고 다시 X축, Y축 바꿔서 동작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별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요새 나오는 휴머노이드 봇들은 이런 셀프 코렉션, 자가 교정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믿기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손가락을 바늘에 갖다 대자 바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늘 같은 경우 상당히 작잖아요. 부피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둔감한 부위로 건들면 바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텐데 이 로봇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촉각 센서의 레벨이 상당히 센서티브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지금 20% 속도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걸 진짜 어떻게 했지 싶습니다. 혹시나 영상 조작이 아닐까? 의심이 돼요. 이게 정말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용 로봇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이걸 휴머노이드 봇에 구현을 해냈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정말 중국 기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진짜 미쳤다. 지금 휴머노이드 레벨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촉각 센서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데, 이제 이거 마작 맞나요? 어쨌든 가운데 중자가 있는데 이 로봇이 손가락을 갖다 대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가운데 중자가 인식이 정확히 되고 있어요. 아까 바늘이랑 비슷한 원리겠죠? 진짜 수술용 로봇에서나 보던 걸 이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 하니까 이 회사를 안 논할 수가 없어요. 이지칼이라는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거든요. 상장 직후 계속 우상향만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0조쯤 되고 있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자랑하는 이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로봇 시술이 정밀하기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제 의사가 손을 이렇게 잡고 마치 젓가락 다루듯이 수술을 하게 되는 침습 수술형 보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정밀해요. 보시면 이제 인체 내벽 쪽으로 실을 묶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엄청나죠?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근본 원리는 결국에 의사의 손기술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리하게 조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방금 에지봇이 보여주는 거는 인공지능의 통제 아래 학습된 AI가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정밀한 동작을 수행해냈다는 건데, 저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칼도 AI를 통해서 고해상도 3D 카메라로 인식된 이미지를 예를 들어 수술 중에 중요한 구조물, 혈관이나 신경을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강조해주는 효과를 AI로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과 의사들의 손떨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AI로도 보정을 해준다. 이런 기술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에지봇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냥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텔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원격 조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막 몇천 번 시도해서 한 번 정도 되는 거 찍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지봇에 따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되고 추론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로봇을 어떻게 훈련을 했냐,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새 나오는 휴머노이드 봇은 대부분 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트릭스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거의 무제한으로 많은 수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새 많이들 선호되는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AI와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과정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스펙을 잠깐 훑어봤는데 대략 175cm에 55kg, 그리고 이제 7km/h로 이제 보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평범한 스펙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I 컴퓨팅 파워 시스템이 200테라플롭스입니다. 이제 테라플롭스는 연산력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테라플롭스 하니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오린 제품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보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제슨 오린이라는 엔비디아의 이제 로보틱스 플랫폼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거 말고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봇에 필요한 대부분의 하드웨어 제품들은 이미 기성품이 있어요. 많은 회사
회사에서 손이면 손, 구동계면 구동계 이런 걸 따로 이미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셀프 디벨롭드, 자기들이 만든 모델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건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멀티모달 라지 스케일 모델이다. 그러니까 문자나 음성, 이미지, 비디오 등을 한 번에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멀티모달 능력은 현대 휴머노이드 봇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상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행 장면도 나오는데 솔직히 보행은 너무 조금 허접하더라고요. 뭔가 엉성한 보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이 영상을 보니까 저는 테슬라 옵티머스 봇 시연 영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거의 뭐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확실히 요새 많은 회사들이 이 테슬라의 영상들을 보고 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로봇이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 나중에 집 안에만 있고 서로 친구를 만날 때도 이 휴머노이드 봇을 아바타로 사용해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유니트리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의 마케팅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좀 비판의식을 갖고 봐야 될 거예요. 휴머노이드 봇을 뭐 향후 5년 안에 집 안에서 본다?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기술이 모두가 가짜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편은 각 핵심 부품, 그러니까 배터리나 모터, 센서, 칩 등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나열을 했어요. 글로벌 공급자는 여러분이 다 아는 진짜 엄청 유명한 대기업부터 화나기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일본, 독일의 소부장 기업으로 특화된 회사로 글로벌리하게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중국 회사 보십시오. 대단한 게 전부 다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글로벌 회사들의 역량이 당연히 뛰어나겠지만서도 중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모조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미국에 비해서 딸린다 정도지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하면 또 가성비 싼 맛 아니겠습니까? 아마 10년 후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이 로보틱스 분야일 것 같은데, 이 패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